2017년 상따를 본격적으로 연습했다. 실전 투자에 나서기 전 2개월여 동안 눈팅과 가상 매매를 통한 연습에 충실한 결과 상따 계좌에서의 수익률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과실로 돌아왔다. 계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빠르게 커져서 매월 은행 계좌로 옮겨가며 상따 매매 계좌를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 여러분들이 추세 추종 투자를 할 때 30% 수익률 내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다라는 걸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상따는 바로 다음날 하루 만에 30%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투자법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은 이가근입니다. 10년간 IT 애널리스트, 그리고 10년간 트레이더, 그리고 현재는 운용사를 이끌며 4년 연속 연평균 103% 수익률을 기록 중인 실전 투자자죠. 그런 그가 말합니다. 가치 투자의 시대는 가고 지금은 모멘텀 투자입니다 라고 말이죠. 과감한 선언이지만 공허한 말은 아닙니다. 실례로 가치 투자를 오랫동안 해오던 깡토 투자자님 역시 최근엔 추세 추종, 즉 모멘텀 전략이 조금 더 성과가 좋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했죠. 그런데 저자의 이야기 중에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모멘텀 투자로 큰 돈을 벌기 이전에 상따로 계좌를 순식간에 불렸다는 것인데요. 그의 수익률은 무려 4년 만에 2504%, 4년 만에 25배를 벌어들이는 엄청난 성과를 기록합니다. 그는 책 중에서 상따 기법을 터득하고 첫 실전 투자에서 3개월간 수익률이 357%였다며 계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되려 매매 수준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 책의 매력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자는 20년 주식 투자의 깨달음, 최근 주식시장의 트렌드, 그에 따른 수익화 모델 및 수익 사례까지 이 책 한국형 모멘텀 투자 실전 매매법에서 알차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모멘텀 투자를 넘어서 상따 투자 기법까지 알려주는 이 책을 읽어볼 가치는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최근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인지하고 어떤 수익화 모델로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작은 종잣돈을 어떻게 크게 불려야 하는지를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차근차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3개월의 상따 계좌 수익률은 357%였다. 즉, 계좌는 최초 투자금의 4.5배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때 상따 계좌는 별도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1) 위기는 기회. 2025년 이후 증시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 본격화, 17개월간 중단되었던 공매도 재개 등 굵직한 이슈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반전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단기적인 충격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모멘텀이 형성되며 일부 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공매도의 재개는 모멘텀이 발생한 종목에서는 숏 스퀴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주가 급등을 유발해 새로운 투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20년 투자의 깨달음. 애널리스트로 10년, 트레이더로 10년, 어느덧 주식을 업으로 삼은 지도 20년이 되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주식 투자의 정답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는 없다. 94세의 워렌 버핏조차 여전히 주식 투자를 어렵게 여긴다고 하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다만 워렌 버핏은 수십 년 전부터 자신만의 수익 창출 노하우를 터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 역시 적어도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만의 해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자 했다. 지난 20년간 주식시장에 몸담으며 깨달은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점이다. 물론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현상이 반복될 때 시장은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인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패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흐릿하게 떠올린다는 점이다.
그러나 역사를 분명히 기억한다면 심리적인 불안감을 줄이고 수익률을 지켜낼 수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곱씹고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노하우로 체화한다면 머지않아 자신만의 완성된 투자 기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3. 가치 투자의 끝.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 중 하나가 가치 투자다. 시장에 휘둘리지 말고 가치 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워렌 버핏처럼 가치 투자를 해야 성공합니다. 등등. 각종 매체에서 가치 투자가 자주 언급된다. 가치 투자란 어떤 투자일까?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해서 매수하고 고평가 상태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가치 투자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증시에서 이것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전엔 맞고 지금은 틀리다. 2000년 중반 이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도 가치 투자의 시대가 열렸었다. 흙 속의 진주 같은 주식을 발굴해 매수 후 보유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진 펀드들이 꽤 많이 출시되었다. 수익률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며 펀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가치 투자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가치 투자 펀드 중 하나인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을 예시로 들어보면 20여 년간 연평균 5% 수익률을 달성했고 누적으로 대략 20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수익률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높은 성과일 수도 있고 낮은 성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성과이다. 해당 펀드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3.98%이며 최근 3년은 마이너스 3.4%이다. 즉, 최근 5년간 가치 투자형 펀드의 수익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 투자에 대한 매수세 부족이다. 일례로 2022년 9월 말 기준 삼성전자 소액 주주의 숫자는 602만 명이었다. 하지만 2024년 6월 말 기준 424만 명까지 감소했다. 2년도 안 돼서 30%가량 줄어든 것이다. 삼성전자에서 이 정도 투자자 이탈이 나온 상황이라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가치 투자주들은 어떨까? 매우 심각한 상황일 것이다. 둘째는 미국 주식의 등장이다. 대한민국 주식에 염증을 낸 투자자들이 점점 많아진 시기에 미국 주식은 좋은 대안처가 되었다. 굳이 한국 시장에서 흙 속의 진주를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미국 주식시장은 굳이 흙을 파지 않아도 황금주가 도처에 널려 있다. 심지어 배당도 매월 주는 기업도 많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더 이상 가치 투자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된 근본적 이유라 할 수 있다. 4. 이제는 모멘텀의 시대.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접근 방식을 바꿀 때가 왔다. 예전과 달리 정보 접근의 용이성이 대폭 증가된 지금, 저평가 종목을 발굴하기 어려워졌고 지금은 그 가치가 적정 가치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필자가 제안하는 투자가 바로 모멘텀 투자이다. 모멘텀 투자란 최근의 호재로 상승한 종목이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흐름에 따라 투자하는 전략이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시가총액 30조 기업이 하루에 20% 내로 상승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으며 시총 10조 기업들은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은 뒤 50%씩 상승하는 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현상이다. 이는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이런 모멘텀 투자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다. 5. 최근 사례가 중요한 이유. 주식은 역사의 반복이다.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주가는 유사한 형태로 움직인다. 그러므로 과거에 발생한 사건과 주가의 상관성에 대한 기억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들 역시 대부분 역사에 관심이 높다. 그들이 인류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단 역사가 투자 수익률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워렌 버핏은 역사책 읽는 것을 취미라 종종 언급했다. 과거 1929년 주식시장 붕괴 등에 깊이 공부한 적도 있다고 했다. 레이 달리오, 하워드 막스, 조지 소로스 등도 역사 공부를 투자에 활용하는 대표적 투자자들이다. 6. 추세 추종, 매매, 일지, 팁. 모멘텀 투자는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다. 추세를 끝까지 다 먹고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이다. 따라서 주식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봐선 안 되고 과거 사례를 최대한 자세히 기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매매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날 시장 상황, 주도주, 전체적 수급, 순환, 이벤트 발생, 이후 움직임 등을 기록해야 한다. 이때 특정 이벤트 후 급락, 급등의 유무 기록이 중요하다. 7. 대량 거래, something new를 주목하라. 이 부분이야말로 모멘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 시장이 모두 인정할 만한 호재가 등장하며 과거 평소 거래량의 10배 이상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기업은 그날이 제2의 창업일인 셈이다. 과거의 주가, 과거의 실적, 과거의 히스토리는 그날 이후 모두 잊어야 한다. 그날부터 그 회사와 주식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전혀 다른 스토리를 쓰고 전혀 다른 밸류에이션으로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기업이 제2의 탄생을 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대박 실적, 신사업이나 신제품의 판매 호조, 대형 계약을 통한 이익 성장의 가시화,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태동하는 산업과의 연관성, 턴어라운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처음 보는 현상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대량 거래를 수반한 대형 양봉의 등장이다. 시장은 바보가 아니다. 과거보다 주가가 한두 단계 레벨업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반드시 살펴봐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메이저의 매수세이다. 즉,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까지 이어진다면 필자가 말하고 싶은 완벽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이런 기업의 주식은 이벤트가 발생한 첫날의 장중 언제든 확신의 매수가 필요하며 장중의 주가 변동이 무서운 투자자라면 종가에서라도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자가 말해주는 이 내용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조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자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 투자로 연평균 100% 이상의 수익을 4년간 내어 이 기법에 대한 검증도 완료했기 때문인데요. 책의 이 내용은 꼭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소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자는 이런 방식으로 40개월 누적 수익률 1232%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례를 제시해 주는데 이 부분이 기대되고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저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8. 쏠림 현상.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쏠림 현상이다. 상승하는 종목은 잦은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종목들은 쉽게 상승하지 못한다. 일부 섹터와 일부 종목에 극단적으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대형주도 급등세가 연출된다. 이런 현상은 2024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2025년도에는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왜 이런 쏠림 현상이 발생할까? 일단 그 지속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시장의 고인물 성향 때문이다. 요즘 한국 증시는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유입된 주식 투자자들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쓴맛을 경험하고 해외 주식이나 코인 시장으로 모두 떠났으며 그나마 남아있는 투자자들은 경력이 상당하거나 투기적 성향을 보인다. 이런 특징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쏠림 현상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주식시장이 코스피 3000을 바라보는 등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저자의 말이 맞다면 현재 주식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기관과 외인이라 할 수 있겠죠. 세력은 자신이 만든 장대 양봉보다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한 이후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기면서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이번 국내 증시 상승세는 어쩌면 상승의 초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자의 말대로 모멘텀 투자를 체화시켜 앞으로 다가올 화랑장에 대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임팩트 있는 실적, 대박, 수익. 이제부터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어떻게 투자했으며 어떤 수익이 났는지를 사례로 설명해 주는데요. 이 부분이 여러분의 투자 실력 향상에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수험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출문제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의 내용 역시 주식시장 기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2024년 5월 16일 삼양식품의 2024년 1분기 실적은 대단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36%나 급증했다. 시장의 컨센서스, 예상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영업이익이 약 90% 이상이나 더 잘 나온 것이다. 삼양식품이 2024년 1분기에 내놓은 실적은 그야말로 완전 서프라이즈 수준이었다. 삼양라면의 실적을 보면 매출액 증가분 대비 영업이익 증가분이 약 4배 정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제조업 특성상 규모의 경제로 인한 수익성 증가가 첫 번째 요인일 것이고 불닭볶음면 관련 SNS 이슈가 마케팅 비용의 효율화를 일으킨 것이 주요 이유일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분주해졌다. 삼양식품을 커버하고 있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모두 다음날 목표가를 대폭 올리며 삼양식품의 장기적인 비전을 긍정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1분기 실적이 이 정도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게 되면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연간 전망치도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추세는 최소 한 분기 또는 그 이상 더 지속될 수 있다. 즉, 중기적으로도 주가는 상승 추세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이다. 1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호평으로 인해 삼양식품의 주가는 실적 발표 다음 날 점 상한가를 기록했다. 점 상한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날은 사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은 사야만 했다. 그 다음 날은 시가가 9% 갭 상승해 상한가를 터치 후 종가 12%로 마감했다. 거래량은 67만 주, 평소 대비 10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본 적 없는 호재를 기반으로 대규모 거래가 터지며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 이날부터 삼양식품은 단순히 국내 라면 시장 2위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히트 상품을 가진 업체로 다시 태어났다. 말 그대로 이번 서프라이즈는 단순 실적 증가가 아닌 회사 가치를 바꾸는 서프라이즈였고 대량 거래가 수반되었기 때문에 과거 주가 흐름은 잊어야 한다. 자, 저자는 대박 실적과 함께 대량 거래량 그리고 장대 양봉 또는 갭 상승이 발생하면 해당 종목을 반드시 매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업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하며 말이죠.
과연 저자의 말대로 삼양식품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의 흐름을 보여주었을까요? 자, 다음 차트는 삼양식품의 이후의 차트 모양입니다. 자, 삼양식품은 저자의 말대로 움직였습니다. 급등 당시 자리를 여기에다가 표시를 했거든요. 자, 보면 이 자리가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때가 추세의 초입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삼양식품은 저자의 타점 이후에 지금 현재 약 120% 상승했으며 5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장대 양봉을 뽑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삼양식품의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정말로 저자의 말처럼 주식시장의 트렌드가 바뀐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 역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10. 대형 계약에 따른 성장 가시화. 2025년 2월 7일 장 마감 이후 올릭스는 하나의 공시를 하게 된다. 바이오 기업들의 공시에서 반드시 체크할 것들 위주로 살펴보자. 계약 상대방은 일라이 릴리이다. 글로벌 빅파마 중 가장 큰 시가총액을 보이는 기업 중 하나다. 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선급금과 마일스톤까지 총 합 금액은 약 9,117억 원 정도이다. 당일 종가 기준 올릭스의 시가총액은 3,820억 원이었다. 시가총액 대비 2.8배가 되는 대형 계약이다. 시총 대비 2.8배의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다음날 점 상한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욱 강력했다. 이틀 연속 점 상한가를 기록했고 3일째에도 대량 거래를 수반하며 상한가로 시장을 마감했다. 이 경우에는 기술 이전 계약 발표 전일에 이미 평소 거래량의 2배에서 3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며 21% 주가가 상승한 덕에 오랫동안 손실을 보던 이른바 썩은 매도 물량들이 하루 전에 미리 정리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올릭스의 경우 이번 기술 이전 계약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계약들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기술 이전 계약과 보유 중인 파이프라인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며 향후의 주가 흐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올릭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자, 현재 올릭스는요, 굉장히 큰 주가 상승 이후로 대량 거래량의 긴 윗꼬리 음봉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력이 이탈했다라고 하면 가격은 쭉 하락해야 정상이지만 지금 현재 51선 이평선을 기준으로 계속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일 이평선 근처에서 계속 장대 양봉을 뽑는 것도 역시나 눈여겨볼만 합니다. 자, 보통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력이 털고 나갔다라고 하면 주가는 계속 하락해야 되는데요. 저자의 말대로 올릭스는 향후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세력들 역시 그런 기대감으로 낮은 가격대에서 계속 매수하는 것 아닌가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올릭스의 주봉 매물대 차트를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보면 올릭스의 매물대는 약 51,000원 부근에 강력하게 몰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 움직임만 봐도 51,000원까지 올리고 떨어뜨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쨌든 본전은 계속 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 올리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저자의 말대로라고 하면 올릭스는 어떤 흐름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추가적인 대형 계약 등의 소식과 함께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장대 양봉이 매물대인 51,000원 가격대를 강력히 돌파해 준다면 해당 종목은 이전 흐름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추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책에는 올릭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의 투자 사례 및 현황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으니 책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자의 말대로
올릭스 역시 꾸준히 추적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뒤에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조금 오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자는요, 뉴에 집중한 텐베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에 텐베거가 심심치 않게 나왔고, 텐베거 주식은 신기술 산업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 전력기기 산업은 그냥 꾸준한 사업이었는데 전력기기 교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챗 GPT, 데이터 센터 증가 등을 필두로 한 전력 수요 급증 이슈로 인해서 해당 섹터에 쏠림 현상이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을 비롯한 많은 전력 업체들이 주가가 정말 끝없이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만약에 이런 어떤 해외 쪽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어떤 대단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해외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에 집중을 해라. HD 현대 일렉트릭 역시나 해외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았던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HD 현대 일렉트릭 굉장히 큰 주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도 가격 추세가 죽지 않고 박스권을 그리더니 이 상단까지도 지금 현재 가격이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박스권의 상단을 강력하게 돌파해준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좋은 이슈,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이슈가 동반된다라고 하면 이 흐름을 전혀 무시할 수 있겠죠. 높다라고 할 게 아니라 고점이라고 할 게 아니라 완전히 이 흐름이 초기화되고 다시 여기에서 추세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투신과 연기금에서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HD 현대 일렉트릭의 실적을 보면은요, 24년도 최고 실적, 그리고 계속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책에는 HD 현대 일렉트릭 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 자, 그래, 매수는 어떻게 하는지 대략 감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도는 언제 하느냐?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대형 호재가 등장하며 회사가 제2의 성장 가도를 달릴 만한 시점을 모멘텀 투자의 매수 시점이라고 정의했다. 적어도 제2의 창업이라고 표현할 만한 대형 호재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매도하는 데이 트레이딩이 아닌 상승 추세를 다 먹을 수 있는 중기 투자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매도해야 하는 시점은 처음에 접근했던 투자 논리가 훼손되는 새로운 사실이 등장하는 시점이다. HD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 2024년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도 시그널이 포착되었다. 2025년 수주잔고 전망치가 2024년 수주잔고 전망치 대비 사실상 증가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회사의 생산 능력이 최대치에 다다랐다는 방증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적 발표 당시 증설에 대한 공시를 했지만 증설분이 매출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멘텀을 상실할 수 있는 공시는 중요한 매도 신호로 인식할 수 있다. 13. 3일 연속 11선 이탈은 매도. 일단 매수 시점은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것처럼 대형 호재와 거래량 급증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매수했다면 지속적으로 보유하며 추세가 유지되는지 지켜봐야 한다. 흔히들 말하는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아주 오래된 기법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오히려 전혀 이용되지도 않고
이를 이용해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면 맞지도 않다. 모멘텀 투자에 해당하는 주식들은 1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을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제대로 모멘텀을 받는 주식이라면 10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어디에 나와 있는 공식 같은 것이 아닌 필자가 오랜 시간 국내 주식시장을 관찰해서 얻은 결론이다. 10일 이평선을 종가상으로 이탈해서 3일째까지 10일 이평선을 딛고 올라서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한다. 재료의 강약에 따라 20일 이평선을 3일 이상 종가로 이탈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지만 20일 이평선까지 내려오게 되면 지금까지 상승했던 수익률을 상당 부분 되돌려 놓기 때문에 필자는 10일 이평선을 더 선호한다. 14. 몇 달 새 계좌 3배. 모멘텀 투자의 극. 자, 여기서부터 저자가 이야기하는 상따 기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과연 어떤 방법론을 제시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자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상따 매매 기법은 가입 계좌 수익률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만큼 상당히 위험한 매매 방법이고 무작정 아무런 공부 없이 했다가는 일주일 만에도 깡통을 차기 십상이다. 상따는 매우 리스크가 크지만 성공할 경우에 석 달의 계좌가 10배가 되기도 하는 마법 같은 매매법이다. 모멘텀 투자 방식에서 시간을 압축해서 매매하는 방식이 바로 상한가 따라잡기이다. 이른바 상따라고들 한다. 상한가에 사서 그 다음날 갭상승을 하면 팔든가 아니면 갭상승 이후 더 높은 고점을 향해 달려갈 때 매도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매매법이다. 언뜻 들으면 이런 멍청한 방법에 투자가 있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심플하지만 매우 어렵고 위험한 매매법이라는 생각도 든다. 상따는 상한가가 있는 한국이나 대만, 중국 같은 시장에서만 할 수 있는 매매법이다. 상따에는 여러 장점이 있는데 필자가 생각하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해야 할 종목을 시장이 골라준다. 상한가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시장이 올려주면 나는 상한가에 딸깍 하며 사면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물론 상한가까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모멘텀 투자의 방법론에 해당하는 호재들이 있는 종목들만 선택해서 매매해야 한다. 둘째, 상한가로 잠기면 수많은 매수 잔량이 상한가에 쌓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게 되면 다음날 오를까 떨어질까로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상한가는 다르다. 내가 샀던 상한가 가격에 주식을 사고 싶어서 매수 잔량을 쌓아두고 줄을 서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99% 이상의 상승 확률을 기대할 수 있다. 길게 줄을 서면 설수록 내일의 상승폭은 더욱 클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셋째, 매도 시점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매도 타이밍이 있겠지만 적어도 다음날 파는 것이 대부분의 상따 매매법의 원칙이다. 물론 점 상한가의 경우는 예외일 것이다. 상한가에 매수한 다음날 적절한 시점, 대부분 오전 9시 개장 후 30분 이내에 고점에 팔면 된다. 그러니 매도 타이밍에 대한 고통이 적게는 1에서 2분이고 길어봤자 30분이 넘지 않는다. 넷째, 매수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고민도 줄일 수 있다. 평소 거래대금이 10억 원도 안 되는 종목들조차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하게 되는 날에는 거래대금이 적어도 몇백억 원 이상이고 몇천억 원은 기본이다. 다섯째, 상따의 가장 큰 매력은 폭발적 수익률이다. 리스크가 크지만 몇 가지 원칙과 다양한 종류의 사례 이해가 있다면 그 리스크를 잘 조절하면서 상상 못할 폭발적 수익을 거둘 수 있다. 15. 3개월 수익률 357%. 2017년
상따를 본격적으로 연습했다. 실전 투자에 나서기 전 2개월여 동안 눈팅과 가상매매를 통한 연습에 충실한 결과 상따 계좌에서의 수익률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과실로 돌아왔다. 첫 3개월의 상따 계좌 수익률은 357%였다. 즉, 계좌는 최초 투자금의 4.5배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때 상따 계좌는 별도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몇 번의 깡통을 차더라도 괜찮을 정도로 배분하여 계좌의 100%로 진입했다. 초기에는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여 과감히 투자했다. 2017년 가상화폐, 2018년 남북 정상회담, 2019년 바이오와 수소차, 그리고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매매를 거쳐 2021년 11월 12일까지 만 4년 만에 2504%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된다. 즉, 처음 입금한 돈의 25배에 해당하는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다. 계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빠르게 커져서 매월 은행 계좌로 옮겨가며 상따 매매 계좌를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그 돈을 모두 재투자해서 복리로 수익을 누렸다면 아마 10,000%쯤 되었겠지 라는 망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중간에 한 번 나락을 가는 실수를 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2504%의 수익을 끝으로 필자의 매매 스타일은 상따 매매에서 일반 모멘텀 투자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켰다. 다만 지금도 간간히 이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상따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가끔 집중해서 매매하기도 한다. 가장 최근에 기억에 남는 상따 매매는 2024년 10월 로제의 신곡 아파트 수혜주로 알려진 YG 플러스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인한 수혜가 기대되었던 예스24였다. 단순 국내 이슈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모멘텀이었고 관련주가 명확했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종목이었다. 상따 매매는 이렇듯 정확한 방법론을 인지한 상태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는 종목이 나오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더라도 한 번쯤은 공부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16. 이건 꼭 기억해라. 3가지 상따 방법론. 첫 번째, 상따 매매에도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것이다. 상따 기법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각자만의 방법이 있겠지만 필자가 확실히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다. 바로 그것은 상한가에서만 산다는 것이다. 20에서 25% 사이에서 상한가를 예측하고 미리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추천하지 않는다. 만약 상한가를 가기 전에 매수했다면 상한가를 가는 동안의 변동성을 견디기 매우 힘들고 어렵다. 심지어 상한가를 가는 척한 후 급락이 나온 경우도 많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따의 장점은 상한가에 도달한 후 호가에 엄청난 물량이 쌓여 있어 큰 금액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따라서 상한가에 이미 도달한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길이며 변동성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다. 여기서 문제는 상한가가 풀리는 경우다. 이때는 미련 없이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한가가 풀리더라도 다시 상한가를 굳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한가가 풀리더라도 당장 매도하기보단 기다렸다가 상한가 가격에서 매도하는 것이 적절하다. 저자는 상한가에 사서 상한가가 풀리더라도 상한가 가격에서 매도한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자가 말한 제한적 상황에서 발생한 많은 상한가 종목이 상한가가 풀려도 다시 상한가를 굳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자의 전략에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저자는 해당 전략은 많은 시뮬레이션과 연습이 필요하지만 일단 익혀두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책을 읽어보시면서
꼼꼼히 익히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7. 방법론 두 번째. 강력, 신선에 주목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재료 중 하나는 바로 신선함이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처음 듣는 재료일수록 시장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 꼭 처음 나오는 재료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수년 전에 말만 나왔다가 다시 가시화되어 돌아오는 재료들 역시 신선하다. 그리고 그 재료가 허무맹랑하지 않을수록 좋다. 초전도체나 보물선처럼 허무맹랑한 재료들이 강력한 테마를 형성해서 시세를 이끌어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가급적 허무맹랑하지 않고 신빙성이 있는 재료일수록 좋다. 18. 방법론 세 번째. 오직 대장주만 집중한다. 상따 매매뿐만 아니라 모든 매매는 대장주에 집중해야 한다가 투자의 가장 큰 원칙 중 하나라 판단된다. 하지만 상따 매매에서는 대장주가 더욱더 중요하다. 그 이유는 상따 매매 자체가 찰나가 중요한 매매 기법인데 여러 종목을 한 번에 보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매수 타점이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동시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장주는 상한가가 가장 강하게 굳고 다음날 시세도 가장 강하게 준다. 여기서 대장주란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1등 종목을 말한다. 자, 어떠신가요? 저자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방법론으로 계좌를 4년 만에 25배로 불렸습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충분히 연습하고 종목을 잘 골라낼 수 있다면 강력한 투자 기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은 장중 매매가 가능한 사람만 할 수 있겠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기법을 직장인 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9. 직장인 오후 2시 상따 기법. 보통 강력하고 신선한 테마가 형성되면 의뢰, 단체 상승이 나오곤 합니다. 저자가 책에서 예시를 들었던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이 대표적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이슈가 떴던 24년 10월 11일 금요일 당일 등락률 상위 20개 종목 내에 7개 종목이 모두 노벨상 수상 관련 이슈로 상승한 종목이었습니다. 이때 오후 2시에 주식시장을 관찰하면 좋은 이점은 바로 오후 2시가 되면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날 역시 오후 2시에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창을 확인했다면 한서 예스24 홀딩스, 컴퍼니 K, 예스24, 예림당이 이미 상한가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종합 시황창을 통해 각 종목의 상승 이슈를 확인해 봤다면 한강 작가 노벨상 이슈로 단체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상한가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 중에서 1등주입니다. 직장인은 상한가를 장중에 잡을 수 없으므로 강력한 단체 상승과 새롭고 강한 재료가 나왔다면 아직 상한가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1등주를 대응해서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일에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 관련주로서 약 20%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종목을요, 2시경에 마이너스 3% 손절 잡고 오후 2시에 매수를 하는 거죠. 목표는 다음날 갭상승 익절이고, 자,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밀리의 서재의 경우 다음 거래일에 갭으로 크게 떠서 약 20%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럼 동해유전 테마 때 역시 이 전략 먹혔을까요? 24년 6월 3일 동해유전 테마로 인해 등락률 상위 20개 종목 중 14개의 종목이
단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단체 상승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후 2시에 키움증권 0181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창을 보면 대략 쉽게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MTS로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창을 쭉 확인한다라고 하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테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상한가를 간 종목을 차례대로 클릭하면서 재료를 확인해 보면 좀 더 쉽게 단체 상승에 대한 값을 잡을 수 있고, 이게 숙달이 되면 등락률 상위창에 뜬 종목만 보더라도 빠르게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날 오후 2시에 0181 등락률 상위창을 봤다면 이미 흥구석유, 한국석유, 화성밸브, 동양철관, 한국가스공사가 이미 상한가를 굳힌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딱 느낌이 오는 겁니다. 뭐지? 왜 이 종목들, 어떤 하나의 테마로 형성이 될 수 있는 이 종목들이 왜 상승이 나왔지? 지금 동해유전, 윤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자, 그러면 대성에너지가 관련 종목이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하면 대성에너지가 상한가를 가기 직전, 그리고 그 밑으로 많은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대성에너지 강력하게 매수 대응이 가능하겠죠. 특히나 이 오후 2시에 딱 봤을 때 상한가를 가니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런 기회가 찬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왼쪽 자료는 2024년 6월 3일 오후 2시 17분경에 관련 테마 등락률 현황을 캡처한 겁니다. 지금 보면 석유 테마, 가스 테마를 미리 이런 식으로 정리를 관심 종목창에 해두면 좀 더 어떤 테마의 상승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면 다수 종목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대성에너지뿐만 아니라 중앙에너비스 28%, GS 26% 상승, 나머지 종목들도 10% 이상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처음에 테마주를 접하면 여러분들이 어색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 테마인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꾸준하게 시장을 관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종목이 이런 테마지, 이 종목은 이런 테마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단체 상승이 나왔네. 그러면 어떤 테마일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테마와 관련된 재료가 떴을 테고,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나 확인했는데, 이 테마가 맞네. 그러면 어떤 그 테마로 단체 상승이 나온 거니까 내가 이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매매에 녹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시장을 관찰하면서 단체 상승이 나왔을 때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관심 종목 창에다가 해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상따 매매를 할 때도, 이런 매매를 할 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성에너지를 지금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매수했다라고 하면 다음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보면 대성에너지는요, 다음날 굉장히 큰 추세 상승이 나왔고 오후 2시에 매수했을 때보다 30%나 그 다음 날이죠. 바로 30% 급등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추세 추종 투자를 할 때 30% 수익률 내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다라는 걸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상따는 바로 다음 날 하루 만에 30%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투자법이다라는 거죠. 자, 상한가에 도달을 하지 못한 중앙에너비스, GSE도 그 다음날 굉장히 크게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또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25년 2월 20일 한한령 해제 이슈로 20개 종목 중에서 14개 종목이 단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었어요. 역시 오후 2시에 등락률 상위창을 확인해보면 A스토리, NSM, E&M, 판타지오, 키스트, TS 트릴리온 이미 상한가 간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때 아직 상한가를 못 간 2등주가 바로 YG 플러스였습니다. 자, 그때 당일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YG 플러스의 일봉 차트를 봤을 때 깨끗한 자리였죠. 왼쪽에 매물대가 없는 깨끗한 신고가 자리였고 프로그램이 순 매수하고 있는 것도 참고할 만했습니다. 따라서 오후 2시경에 강력하게 다음날 갭상승을 기대하고 매수를 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 기법에 자신감을 갖고 체화를 한다라고 하면
비중을 굉장히 크게도 태울 수 있는 기법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 9%의 수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항상 다음날 강한 추세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갭상승이라든가 어쨌든 수익 낼 확률은 높다. 그리고 최소한 내가 손실 보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그 구간을 줍니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요 기법을 여러분들이 익혀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직장인 분들은 오후 2시에 딱 봤을 때 연습을 이제 하시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거다라는 거죠. 오후 2시에 이 단체 상승이 나왔네. 상한가 아직 못 간 종목이 어떤 종목이지? 이 종목 일봉 차트라던가 프로그램 매수세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밑에 쫓아오는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 그리고 어떤 재료의 어떤 신선함이라던가 강함 등을 판단했을 때 이 종목 매수하면 내일 최소한 갭으로 뜨거나 어쨌든 수익은 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 계속 분할로 매수 대응해서 다음날 바로 매도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기법 역시 많은 연습과 시행착오가 필요하지만 제대로 익혀두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한번 직장인분들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책에는 모멘텀 투자로 큰 수익을 낸 다양한 사례들, 상한가 따라잡기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 개별 종목 상한가 시 대응법, 애널리스트처럼 접근하는 법 등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모멘텀 투자 초입부와 상한가 따라잡기 내용은 두고두고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니 꼭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적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The main point is everyone wants to be Cristiano, but I give you the map. You think you will do it that? You have to challenge yourself to be consistent. I repeat, sometimes it's hard, but you have to do it. 한 분야에서 대가를 이룬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관성을 성공 비결로 꼽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계속 하는 것, 꾸준히 하는 것, 매일 하는 것, 이게 진짜 성공 비결이라고, 진짜 계속하면 된다고? 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덧붙입니다. 분명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거라고, 나도 그랬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말이죠. 어떤가요?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누가 그러고 있나요? 누가 성공할 수 있나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주식시장이 어려움에도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하나라도 더 배워서 뭔가 탈출구를 찾고자 애쓰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사람들이 아닐까요?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스스로를 돕는다며 하늘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그 과정을 부자의 서원 채널은 뒤에서 응원드리고 도움드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